여자라는 틀을 깨고 외신 기자가 되다. 조주희. 워싱턴 포스트 서울 특파원을 지냈고 현재는 ABC 뉴스 서울 지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 세계의 중요한 뉴스를 전하는 곳에는 언제나 그녀가 있었습니다.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딛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한 그녀. 나를 위한 욕망을 가져라. 조주희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ABC 뉴스 서울 지국장 조주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 비워라, 내려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왜 욕망을 가져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외신기자 생활 지금 19년째예요. 좀 어려 보이죠? 좀 나이는 많아요. 근데 외신 기자 하면 뭐 타이틀 자체는 굉장히 거창해요, 사실. 근데 제가 하는 일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이 거대한 국제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그냥 작은 일부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나 우리 세월호나 그리고 또 외국에서 가장 관심 많아하는 거는 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소식, 김정일, 김정은 부자의 그 행보 이런 것들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장 큰 불만이 뭐였냐면 왜 남녀 차별을 할까였어요. 제가 자랄 때는 딸과 아들을 굉장히 차별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공부시키고 딸은 좋은 데 시집 보내고 이러는 게 보통 가정의 목표였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독립적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걸 그래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친구들도 많아야 되고 그러는데 항상 저희 어머니께서는 너는 여자니까 딸이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 말도 자근자근하게 해야 되고 좀 얌전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거꾸로 제 남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이제 막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게끔 도와주셨던 그런 시절에 살았었어요. 제가 8살 때 미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때 외교관이셔갖고 8살 때 3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살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중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다녔는데 그때 저한테 굉장히 큰 불만은 뭐였냐면 획일화된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는 교복 입고 다녔거든요, 학교를. 그래서 머리도 다 똑같이 잘라야 되고 치마 길이도 같아야 되고 옷 색깔도 다르면 안 되고 나중에 복장 자유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옷에 영어가 알파벳이 써 있으면은 앞에서 교문 앞에서 벌 받고 운동장 돌아야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자유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굉장히 억압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는 계속 미국을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미국 유학 준비를 혼자 했어요. 그래서 토플 공부를 해서 이제 점수 좀 받아서 미국 대학교에 원서를 내서 합격 통지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한테 나 합격했는데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제가 부모님 어떡하겠어요. 좋은 학교에 그냥 합격을 했는데 보내줘야죠. 근데 저도 사실은 초등학교 때 3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그때 배웠던 그 영어의 발음만 남아 있었지 중고등학교 와서는 거의 잊어버렸어요, 영어를. 그래서 한국에서 배우는 중고등학교 수준만 갖고 미국 대학을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잘 못 알아듣겠어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첫 번째 학기 중간 시험을 마쳤는데 막 C, D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 결과가. 어렵게 유학을 갔는데 비싼 돈 주고 부모님이 보내주셨는데 거기서 낙제 점수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사실은 난 영어
선생님이 말하는 거 못 알아듣겠다.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빠르고, 그리고 내 수준은 이러이러한 백그라운드여서 그 외국 유학생이랑 똑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숙제도 다 하고 책도 다 읽고 모든 거 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참여도가 낮은 이유가 내가 영어를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서 그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사실은 나도 질문을 하고 싶은데 내가 그 질문을 영어로 생각을 하는 동안 이미 다른 친구가 질문을 해버려서 질문을 할 기회를 놓쳐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 3시간 내내 한마디도 못하고 끝나는데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 참여도가 낮은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은 너무 굴뚝 같은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음부터는 너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내 눈을 계속 쳐다봐. 그러시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러면 네가 내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네가 그 질문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조금 지나서 내가 시간을 끌다가 너에게 질문을 토스를 하겠다. 알았다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막 생각을 해가지고 어렵게 문장을 짜서 제 생각하는 거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말로 가는 데까지는 2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사실 외국어로 하는데. 그 교수님께서 주희, what do you think?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나오고 막 심장이 떨리고 얼굴은 시뻘개지고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괜찮아, it's okay. 네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니? 저거니? 그리고 이제 저한테 몇 가지를 해서 맞다고 이거라고. 그러시면 그 교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시간을 다른 애들은 그냥 교수님한테 10초 질문 던지고 끝나는데 제가 질문을 할 때 교수님께서는 되물어 주시느라고 한 1분이 걸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옆에 있는 친구들 막 이렇게 눈 굴리면서 이제 답답하다 이거죠. 막 자기네들 빨리 이제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그 교수님의 성원에 힘입어 눈 딱 감고 철판 깔고 그냥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몇 번을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반 친구들이 제가 질문을 하면 도와주더라고요. 옆에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딱 그 문지방 하나 나서면 되는데 그 용기 딱 한 번이면 되는데 그걸 못 넘어서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이걸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면서 내가 일단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용기를 일단 갖고 그거 선을 한번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편안해지는데 그 선을 일단 넘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정치외교학을 선택한 이유가 사람들이 지금 기자가 됐는데 왜 정외과 국제정치학을 했냐고 그랬는데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아버지 친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나중에 저도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왜 너가 정치를 하고 싶으냐? 그래서 저는 남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고 그러려면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분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일단 여자가 정치를 하기 어려우니 너는 그러면 기자가 되어서 앵커나 훌륭한 기자가 되어서 좀 사람들한테 널리 얼굴을 알리고 그 다음에 정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그때 듣고 그럼 나는 정치학을 공부를 해야지 해서 정치학을 전공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정치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미국 ABC 뉴스 선정 전 세계 7명의 글로벌 디지털 기자 중 한 명으로 꼽힌 조주희. ABC 뉴스 서울 지국장인 그녀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한국 뉴스를 전하기 위해 밤낮 없이 바쁜 그녀. 북한에서 나오는 뉴스는 웬만하면 거의 다 관심이 많고 그리고 한국 내에서는 가끔 혁신적인 기술 혹은 전달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사회 이슈들 중에 데모를 많이 한다거나 이럴 때 외신 기자로 치열하게 살아온 그녀는 정확한 뉴스 전달을 위해 일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철저합니다. 자기 관리와 그리고 커리어 관리가 철저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서 되게 존경스럽고 배우고 싶은 분입니다. 진실을 전해야 하는 기자로서의 본분, 그 사명을 위해 지금도 그녀는 당당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나는 취재가 뭐냐고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가장 기억에 최근 거는 세월호 취재였고요. 너무나도 슬픈 사건이었죠. 그리고 2008년도에 미얀마에 그때 한 13만 명이 죽었어요. 그거는 이제 공식 집계만 13만 명인데 본사에서 각 나라의 기자들한테 지금 당장 미얀마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라.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왜 그 기자들을 안 받았거든요. 이제 군부 체제니까 미얀마가 여기 있는 미얀마에 가서 거기 지금 태풍 그 사이클론 피해가 있어서 우리가 도와주러 가야 된다. 기자라는 신분을 속이고 운 좋게 비자를 받았는데 저희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한국에 있는 그 미얀마 대사관에서 좀 늦게 연락을 받았는지 다른 나라 대사관들은 기자들한테 아무도 안 줬는데 저희만 운 좋게 비자를 받고 들어가서 특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그러니까 결심, 각오가 뭐냐면 내 마음 감정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슬픈 일이 있고 아무리 뭐 좋은 일이 있고 사실 뉴스는 좋은 일은 별로 없어요. 좋을 때 뉴스는 good news is not news라 그러죠. bad news is news.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뉴스를 주로 많이 취재를 하는데 그런 현장에 가서 보면은 내가 그 현장의 일원이 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기자라는 직업은 사실 제3자의 눈이 돼서 그 현장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만약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면 지금 여기에 시체가 몇 구인지 이 시체가 얼마나 된 시체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리고 이 시체를 어떻게 사람들이 처리를 할 건지 이거를 막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슬퍼해서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슬퍼하지만 이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정부 당국이 대처하는지 대응하는지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그 감정 컨트롤 능력, 그러니까 어딜 가도 이 사람이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까지지. 이 사람이 아무리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런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배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마음의 방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기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직업군에서도 이 감정 컨트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여자분들 직장 생활에서 운다거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직장 내에서 뭐 상사하고 뭐 이런 안 좋은 일 있으면은 뭐 계단 가서 울거나 뭐 화난다고 집어 던지거나 남자들은 뭐 술 마시고 뭐 주사 부리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일과 개인적인 삶은 아주 별개의 것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친구들한테 화내고 뭐 울고 난리를 쳐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직장 생활에서 내가 하는 그 어떤 그 조직의 틀 안에서는 중심을 잡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감정으로 호소한다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저희 이제 인턴 기자들이 있지만 뭐 혼내고 그럴 때 울면은 나가서 화장실 가서 울고 들어오든지 너 내 눈앞에서 눈물 보이지 말라 그래요. 그것만큼 아마추어 같은 게 없어요. 눈물 특히 그런 감정 이런 거는 스스로 조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외신 기자 이러면 좀 막 양복 입고 서양 남자 키 크고 이제 그런 사람이 가서 Hello, how are you 막 이렇게 이야기할 거를 기대하고 있다가 저같이 이렇게 작고 아담하고 여자가 이렇게 가서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면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저는 거기에 이제 무슨 정치 이야기나 무슨 뭐 현안 이야기 그리고 그때는 그 반미주의가 좀 많아서 그 한국 내에서의 그런 반미 감정에 대해서 좀 논하려고 갔는데 결혼은 하셨어요? 나이가 몇이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래도 이제 기자랍시고 굉장히 막 준비를 다 해서 갔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저도. 그리고 심지어는 뭐 말도 놓는 분도 계시고 이제 어르신들 있죠. 지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슬그머니 말을 놓으시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성적인 농담도 하시고. 근데 그럴 때
왜 유연함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으냐면 그런 경우 여자분들 많이 당하실 거예요. 특히 직장 내에서. 그럴 때 가장 좋은 거는요. 그냥 단답형으로 그냥 얼굴 붉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짧게 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즉 그 사람이 말한 거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요. 제가 처음에 연습했던 거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집에 와서 얼굴은 웃고 있는데 목소리는 딱 단호하게 그리고 특히 눈빛은 레이저를 막 쏘면서 두고 보자. 이런 눈빛 있죠. 네. 그리고 눈은 지금 빨리 본론으로 들어갑시다라는 이야기고 네 웃으면서. 왜냐하면 저도 상대방한테 얻을 게 있어서 간 사람이니까 취재원에게 뭔가를 정보를 캐내야 되니까 그 사람의 감정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연함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러나 때로는 유연함보다는 단호함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차별, 그리고 저한테 거짓말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리고 인종차별. 그러니까 외국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것만큼은 유연하게 저는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딱 단호하게 나는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상대방에게 나의 감정을 전달을 해야 저 사람도 더 이상 그러지 않고 서로 이제 조직 내에서 문제가 안 생기지 계속 그걸 참는다고 또 답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전달을 하는가죠.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나의 바디 랭귀지, 눈빛, 목소리, 이 모든 게 나를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 스스로 거울을 보고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실제로 그랬고 카메라를 갖다 놓고 이렇게 찍기도 하고 내가 이야기할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내 스스로를 관찰해보고 다 당해놓고 집에 와서 막 속상해서 울고 막 이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딱 나의 그 선을 넘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라는 건 많이 연습을 하고 생각을 하고 리플레이를 하고 그런 훈련을 해 놓아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지만 혼자서 다 해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일과 육아 힘들죠. 특히 우리 사회 구조상. 근데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 좋은 엄마, 그리고 훌륭한 커리어 오면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는 하지만 내 한계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한계를 알고 거기까지 도달했을 때는 당당하게 저는 못합니다. NO!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자존감, 자존심, 그리고 여자로서의 어떤 강인함을 갖추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욕망 그럼 단어 자체에서 주는 그 부정적 느낌이 좀 많죠. 욕망 그러면 좀 뭔가 야한 거 생각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욕망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욕망은 이게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욕망이 부족함을 느껴서 무엇을 가지고자 혹은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은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욕망은 남을 해치는 욕망이 아니라 그건 욕심이고 탐욕이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무언가를 막 절실하게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열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와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발전까지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욕망의 의미에서 제가 욕망을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아름답게 욕망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특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40 중반이 돼서 이거는 생각했던 게 맞았다라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 모든 거를 욕망을 갖고 내 목표를 향해서 막 열심히 나가는데 혼자 독불장군처럼 해봤자 옆에 좋은 사람들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겪으면서 옆에서 응원해주고 또 함께 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웃어주고 축하해주고 이럴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동료들은
내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마음을 100% 주어야 상대방도 나에게 마음을 100%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막 욕망을 갖고 막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옆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손잡고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야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가라. 혼자 전속력으로 달려서 올라가봤자 정상에서만 외톨이니까 함께 가는 가족, 친구, 동료, 선후배가 있어야 이 모든 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욕망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 씨 강연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욕망을 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요? 다시 제 안에 있는 욕망이 뭔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조지 씨의 오늘을 있게 한 조지 씨의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어요? 쉬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여름방학, 겨울방학 계속 일을 했어요. 네.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베이비시팅이었어요. 저는 아기들 잘 못 보고 애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아기를 잘 못 봐요. 근데 아기를 보면서 인내심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를 3시간을 봐야 그때 어렸을 때인데 이불을 받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2,000원 벌기 위해서 네. 3시간 동안 내가 이 아이를 제 성심성의껏 봐야 시간당 이불에서 6불을 벌 수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현장에서 직접 강연 들으신 분들 중에도 궁금한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조지 씨한테 질문하실 분. 네. 저도 20대고 대학생으로서 저만의 욕망 그리고 저만의 꿈을 가지고 좀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저의 경향이나 성향과 그것이 맞는지 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자님께서는 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하시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신 그런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 계기는 기자가 되어서 좀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사회 부조리, 부당함 이런 것들을 더 널리 알려서 나처럼 이거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바꿀 수 있는 어떤 그 단초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뭘 하고 싶은지 지금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고 싶다 그랬잖아요. 지금 1학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너무너무 기회가 많아요. 인턴십을 해보세요. 또 질문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자, 예. 제가 집에서부터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 너무 다행입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정작이 살아갈 곳은 그런 국경이 점점 모호해지는 세상인데 그런 와중에도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도록 한국 부모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대화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나라 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너무 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런 시선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집에서 아버지하고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토론이 막 거창한 거 아니에요. 같이 뉴스를 볼 수도 있고,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근데 이 아이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시선도 있고 저런 시선도 있다 하고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좀 관심을 갖게끔 약간 유도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부터 집에서 토론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주희 씨였습니다. 오늘 청춘 특집으로 준비한 강연 어떠셨습니까? 최근에 82세의 수능에 응시한 할머니를 보면서 꿈이 있다면 그때가 청춘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 나만의 꿈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